하긴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운동 선수들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국제 대회나 이제 그런 이제 큰 이제 이벤트들이 있을 때 네. 개인 트레이너들이 동행을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선수들을 위한 가치를 더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배려심이랑 그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자기 삶을 약간 좀 포기는 해야 돼요. 거의 모든 시스템이나 환경이 이렇게 선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냥 선수들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뭐 훈련을 할 때는 전후를 우리가 컨디션을 케어를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관리를 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피디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 베스트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 선수들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도와주는 선수 트레이너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컨디셔닝 도구로는 테이핑이 있는데 오늘은 이 요소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분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분의 프로필부터 한번 제가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쭉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자, 사단법인 국제 스포츠 퍼포먼스랩 대표이사.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의학 테이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도혁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업계 일단 있고요. 교육업계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테이핑이랑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처치라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 직종에서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연수를 받는 그곳에서 컨디셔닝 연수 교소랑 그리고 바디빌딩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간단하게는 안 되네요. 많이 하십니다. 좀 많이 요약했어요. 또 교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시작했던 건 저도 일단 선수 바디빌딩 선수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선수 운동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항상 부상에 노출이 돼요. 많은 운동량도 있겠지만은 좀 과도한 훈련량 때문에 많이 다치게 되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재활센터라든지 컨디셔닝 그런 직종인 그 직업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직업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다양한 준비들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가 트레이너라고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헬스 트레이너가 있고 그리고 선수를 가르치는 선수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되니까 컨디셔닝 관련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라고 이름이 바뀐 그 자격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라이센스 중에서는 ACSM, NASM, 그리고 NSC, 그리고 더 나아가서 FMS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스포츠 의학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수 트레이닝을 하시려고 하시게 되면 스포츠 테이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수 치료 이런 쪽을 접목시켜서 선수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 말씀 주신 게 맞으면 그런 선수 트레이너와 헬스장에서 하시는 트레이너 AT랑 PT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완전히 맞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종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요. 퍼스널 트레이너랑 애슬리트 트레이너 이렇게 구분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분과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선수 트레이너는 근력 트레이너랑 의무 트레이너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근력 트레이너는 말 그대로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요. 의무 트레이너는 말 그대로 선수들의 손상이라든지 상해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컨디셔닝을 계속 관리해주는 그런 트레이너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선수들보다는. 그래서 약간 조금 분과가 조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트레이너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그런 선수 트레이너를 쓰는 거는 결국에는 프로축구단이나 이런 구단들이 이게 트레이너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트레이너를 따로
따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나요?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축구 구단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국가대표 선수촌도 있잖아요. 진천 선수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근력 트레이너랑 의무 트레이너를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라이센스도 근력 트레이너 관련돼 있고 질환 질병을 다루는 트레이너가 좀 분과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보통 이제 그 경기 보다 보면 네. 선수들이 다쳐서 막 너무 쓰러져 있으면 네. 경기장에 뛰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둘 중에 어떤 의무 트레이너에 가깝고요. 그리고 의무 트레이너 위쪽에 그 의무 실장이라든지 팀 닥터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시합이나 그런 도중에는요. 그리고 이게 트레이너 자격증도 종목에 또 특화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수영과 축구는 육상과 수중에서 다르기 때문에 좀 의무 트레이너라 하더라도 다 담당은 하지만 또 특별하게 자기 분야가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사들이 자기 분과가 나눠진 것처럼 트레이너도 자기 분과가 조금 나눠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도수 치료하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운동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병원이 또 특징이 있거든요. 무릎 전문 재활 병원, 어깨 전문.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그 종목에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이쪽으로 채용이 많이 됩니다. 이제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종목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종목들마다 그들이 원하는 트레이너 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더 깊게 들어가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유능하신 선생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다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그 제가 처음 이제 오프닝 할 때 네. 선수 트레이너는 이제 축구 선수나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제 네. 베스트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직업이다라고 네네.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 맞을까요? 포괄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냥 선수들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뭐 훈련을 할 때는 전후를 우리가 컨디션을 케어를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관리를 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가 만약에 해외에 좀 파견이 된다. 담당 선수가 또 그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는 그 해외 그 선수들 훈련 때마다 다 같이 가야 돼요. 거의 매니저처럼. 그렇게 하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도 꽤 많고요. 네. 그림자라는 표현이 뭔가 어울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아까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네. 어떤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선수들을 위한 가치를 더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배려심이랑 그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삶을 약간 좀 포기는 해야 돼요. 거의 모든 시스템이나 환경이 이렇게 선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고 직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은 제가 국가 자격증 기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자격증도 많이 있긴 하지만 국가 기준에서는 일단은 트레이너 영역에 속합니다. 그냥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종목이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네, 좀 더 어려워지셨나요? 이해는 되고 이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 교수님 지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제 트레이너가 어떤 일을 한다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구체적으로 좀 그들의 루틴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있는데 경기 전에 트레이너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네네. 경기 중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네.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까지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우리가 말하는 허드렛일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수를 위한 하나의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합 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처음부터 일단 몸을 쉽게 풀 수 있게 아니면은 뭐 어떤 선수가 발목이 좀 안 좋다. 그럼 미리 테이핑을 준비한 상태로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과에서는 뭐 운동 처방 이 선수가 오늘 체력적으로 그 심박수라든지 운동 프로그램 하는 그런 띠 같은 거를 선수들이 다 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 분석 통해서 우리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진행을 할지 아니면 어떤 선수가 계속 예를 들면 햄스트링이 자꾸 찢어져 그러면은 그 햄스트링의 손상을 어떻게 또 예방을 할지 이거를 근력 트레이너와 그 의무 트레이너를 같이 미팅을 하면서 사전 계획을 또 많이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시합 일정 사이사이에 어떻게 컨디셔닝을 회복을 할지 그럼 어떤 도구가 들어갈지 장비가 들어갈지 아니면 병원 업체나든지 재활센터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할지 그리고 만약 이게 텀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이게 회복 프로그램 따로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따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트레이너의 영역이 단순히 이제 네. 그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통증
통증이 생겼을 때 통증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뭐 액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선은 그런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게 없게끔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메인으로 하는 거는 팀 닥터라든지 감독님들이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는 역할을 다 수행을 하는 거죠. 하긴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운동 선수들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국제 대회나 이제 그런 이제 큰 이제 이벤트들이 있을 때 네. 개인 트레이너들이 동행을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네네. 개인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그 협회 소속 트레이너님과 별개로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네네.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선수가 그게 소위 말해서 그게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우리가 테크닉으로만 사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교류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단에서 채용하신 분이 유능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선수가 직접 전 이 선생님이 저한테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또 계세요. 서로 간에 이해와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력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분들끼리 괜찮아 하면 더 이제 좋게 가는 거고 네. 서로 간에 조금 이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뭐 베컴이나 이런 선수들이 네네. 개인 트레이너도 이렇게 동행해서 항상 한다라는 걸 뉴스로 봤지만 국내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10여 년 전만 해도.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유명한 선수들은 개인 트레이너들을 통해서 항상 따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황희찬 선수도 영국으로 불러가지고 뭐 자기 개인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정말 이게 많은 영역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이게. 네네 맞아요. 그 시점에 그 10여 년 정확한 그 연도수는 일단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걸 체육학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죠. 공부하는 걸. 그리고 의료 쪽에서 말씀드린 건 그 의학이라 그러고 근데 중간 개념의 스포츠 의학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의무 트레이너라는 직종도 많이 부상되고 그런 관련 학과도 많이 나오고 그런 관련 학과로 나오신 분이 또 많이 채용되기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되는 이제 산업이랑 시장이 그 네. 10여 년 사이에 네. 더 과학적이게 됐고 맞아요.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네요. 맞아. 이게 질환 질병도 많이 높아지고 또 이제 리커버리 회복 개념도 선수한테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지만 요즘에 축구 선수들도 보면 선수 생명이 예년보다 더 길어진 느낌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30대 초반쯤 되면 나는 이제 전성기 끝났었는데 지금은 중후반까지도 운동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 의학의 영역이 발전했기 때문일 수 있겠네요. 꼭 스포츠 의학보다는 그 모든 이런 학문들이 과학적으로 다 많이 발전이 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선수들에게 정확한 또 분석 자료가 되고 그 처방도 정확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조하고 계신 거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트레이너들이 3-4명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 프로그램 과학 분석 프로그램이 있으면 2-3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약간 그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그 산업혁명의 그 이쪽 시장도 AI에게 이제 뺏기는 건가요? 블루 오션은 아니죠. 블루 오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드 오션도 아닌 것 같아요.